자, 먼저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 실습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은 아까 수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는 수업이고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주고 협동을 통해 사고력을 같이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깊이 있는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진짜로 성장을 하고 있나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 과정에 담겨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피드백하는 방법, 요거 이제 카드 한번 저희 볼 텐데요. 네, 선생님들 일단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이라고 지금부터 생각해 주세요. 이전에 배웠던 거고 저는 선생님이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너무 우리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 한번 어디까지 여러분이 그걸 깊이 있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답 선택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A, B, C, D 중에 내가 생각하는 답은 뭔지. 자, 답 선택 결정됐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은 이 카드는요, 학기 초에 나눠주는 거고 교과서 맨 뒤에 겉장 말고 맨 뒤 바로 앞장에 붙여놔요. 그래서 1년 동안 찢어지지 않게 붙여놓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들 때는 검정색을 절대 가리면 안 되고 A, B, C, D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1번인 거고 B는 2번인 거거든요. 그 정답이라고 생각된 걸 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선택되셨나요? 네,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자기 이름에 파란색 버튼 표시가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인식을 했으니까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인식이 안 된 친구들은 오늘 결석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누가 오답이고 누가 정답인지 선생님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이름을 불러줄 텐데요. 근데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2명의 친구들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오답자 처리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렸고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단 틀렸구나 가정하에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문진, 윤명숙, 이정민, 이예숙. 지금 4명의 친구들 틀렸는데 이 중에는 정답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무조건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손은 안 들게 이제 방법은 아셨죠? 이런 방법이고 오늘은 플리커스를 설명드릴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 학교로 가셔서 플리커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휴대폰에도 플리커스 한번 검색을 하셔서 앱을 깔아두세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는 이 앱을 깔고 여기 스캔 파란색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스캔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할 때도 있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만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든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플리커스 방법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플리커스를 키시면 되게 간단해요. 기억하실 게 맨 위에 뉴스세트는 문제 만들기입니다. 네, 되게 간단합니다. 문제 만들기. 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뉴스세트, 문제 만들기. 그러면 아까 저처럼 이렇게 문제 세트로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다 글씨 쓰시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아이콘 되어 있죠. 비디오도 넣을 수 있고 그림 넣을 수 있고 뭐 소리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을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답 쓰시고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모를 때는 다시 요거 9개 버튼, 갤럭시는 3개 버튼이잖아요. 9개 버튼으로 가면 자, 여기에 뉴 세트 아니면 뉴 라이브러리 선생님이 만드신 공간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맨 아래로 가셔서 학급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급 뭐 1학년 1반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학생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1반인데 학생 갖고 올 때 누르셔가지고 한글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긁어만 오시면 돼요. 그 대신 한글 파일은 보통 표가 있다면 표 생략하고 문서만 붙여넣기. 그래서 아까 뒤에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명단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단 붙이기 너무 쉽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에 플리커스 웹을 깔아달라는 거,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플리커스 연수 들은 거 아니죠. 여기, 왜냐면 학생들한테 카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절대 못 찾아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 못 찾아요. 카드 인쇄를 어디서 하는 얘기야? 그게 바로 헬프에 숨어 있고요. 헬프에 숨어 있고, 여기에 보면 플리커스 카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인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드가 한 페이지에 2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뭐 아이들이 20명이다. 그럼 10장만 뽑으시면 되는 거죠. 1번부터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드백 방법이 있는데 피드백은 일단은 동료에 의해서 피드백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더 교육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높이와 언어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래도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 이게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을 더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DPT라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DPT는 그냥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DPT는 쉽게 얘기하면 논술형 문항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볼게요. 1번은 질문 던지기예요. 선생님이 그냥 주도성이라는 게 교과 개념에 나왔어요. 그 학생 주도성, 자료 조사하기 힘들어. 이제 게으른 교사죠. 네, 저같이. 근데 쳐봤어요. 주도성은 뭐니 물어봤더니 얘가 관련된 글을 다 써줘요. 관련된 내용을 써줍니다. 그림도 만들어줍니다. 관련된 그림은 이거 넣으세요. 이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요약문도 써줍니다. 요약, 요런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5문제 정도 선다형 문항 만들어줘요. 이 글을 읽고, 국어 시험이죠. 이 글을 읽고 어떤 거, 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2, 3, 4 이런 식으로 해놓죠. 그 다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답형 들어가요. 학생 주도성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이거 딱 나와요.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도성을 발휘한 뭐 수업의 경험이 있나요? 완전히 열린 오픈형 문항을 물어보잖아요. 바로 이제 그때 되게 강력합니다. AI 논술형 수업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막연하게 큰 주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2번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웹 주소를 갖고 있다든지 동영상을 갖고 계세요. 유튜브 주소. 그러면 되게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유튜브에 조병영 교수님 출연한 영상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자체의 내용을 얘가 또 AI가 분석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다양한 지문 넣기. 국어 교과입니다. 국어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 지문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수능 지문. 그럼 얘가 알아서 그거를 또 만들어줍니다. 수능 지문을 읽고 문제를 만들고 생각 만들기 넣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활용성이 되게 높은 게 여기거든요. 그레이드가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학년까지 그 지문이 있고 질문이 있다면 그거를 학년에 맞게 또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되게 강점이 우리 애들이 수준이 높은 애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12그레이드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내가 속한 이 지역의 아이들은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으니까 수준을 좀 낮춰볼래. 그럴 때는 그레이드를 뭐 한 10학년까지 내리셔도 되겠죠. 중학생이라면 뭐 9학년까지 내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이게 또 다른 외국어로 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문항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이제 문항을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답변, 그 다음에 자기 생각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표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사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보시던 폼이죠. 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구글 폼입니다. 구글 설문지 폼이죠. 그러면 구글 설문지가 됐으면 선생님이 하실 일은 맨 위에 학번 이름 칸을 적는 것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적인 방법, 저는 이거 되게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버블맵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교과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둥들이 되는, 비교가 되는 그런 요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게 이 활동지 자체가 되게 강력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